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저는 의무서방을 나온 또 이름은 이승엽이라고 합니다. 15년에 들어가고 17년에 졸업했습니다. 아, 네, 의무 소방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죠. 네. 의무서방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잘 몰라. 남자들도 고등학생 때는 잘 모르는 그런 게 의무서방인데 일단 매우 적게 뽑기도 하고 1년에 600명밖에 안 뽑습니다. 4개에 걸쳐서 들어가는데 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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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명 이렇게 했고 그 일경은 잘 아시고 계는데 일방은 잘 모르는 게 일단 일경에 비해서 규모가 작으니까 근데 비슷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서에서 일하는 게 일경이고 소방서에서 일하는 게 일방이고 의방을 가게 된 이유?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그죠? 첫 번째로는 사회하고 가깝다. 사회하고 좀 밀접한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의무서방을 택했고 다른 군대보다는 좀 편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분도 일반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심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고 일만 잘 한다면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복무 기간이 똑같나요? 21개월? 복무 기간은 지금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원래 23개월이었는데 이제 20개월로 줄어들고 있는 중. 선발 과정이 있잖아요. 준비라든지 지원, 시험 보는 거 이런 거. 선발 과정이 또 약간 독특해요. 천안에 중앙소방학교가 있는데 시험을 3번 봅니다. 체력을 보고 필기를 보고 그 다음 면접을 보고 그렇게 3번을 총 통과해야지만 합격이 되는 거예요. 보통 경쟁률은 7대1 정도 되는 거고 1년에 2번 공고가 뜹니다. 한 번에 2기수마다 이렇게 뽑아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국사, 그리고 일반 상식, 소방 상식 이렇게 필기를 보게 되고 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기를 잘 봐야지 체력도 볼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소방학교 가서도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전국 소방서에 다 뿌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경기도, 뭐 충청도, 뭐 전라도 그렇게 가는 게 필기 점수가 80%예요. 그러니까 필기 점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 검정. 약간은 힘들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하고 단거리, 장거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하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중 하나가 멀리뛰기. 왜냐면 2번의 기회를 주는데 멀리 뛰려고 하다가 선 넘잖아요. 맞아. 선 조금 넘으면 실격이거든요. 대개들 선 한 번 넘어요. 근데 2번째 선 안 넘고 잘 뛰어야 되는데 2번 다 그러게 버리면 실격이니까 안전하게 그냥 뛰시면 됩니다. 제자리인데 그냥 안전하게 뛰시면은 통과할 수 있는 정도.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따로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필기시험에 또 책이 있긴 한데 따로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점수가 오르는 건 소방상식하고 국사 이 정도뿐인 것 같고 국어하고 일반 상식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준비를 한다고 뭐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고 국사하고 소방상식 정도만 공부하시면은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시중에 그 문제집 같은 게 나와 있나요? 모의고사 이런 거? 예, 나와 있는데 근데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겠는데요? 25% 정도가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없고 나머지는 소방행정학과나 소방서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 친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대 배치를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성적에 따라서 또 80%가 필기 성적이고 20%가 소방학교라고 처음에 들어가면은 4주 기초 군사훈련 받고 나서 또 4주간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훈련 받아요. 거기서의 성적이 거기서 네. 자대가 이제 화성 쪽이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지원을 해서 경기도에 지원을 했고 희망 근무지를 이렇게 적어요. 근데 반영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로는 왜 안 썼어요? 서울이 없어요. 서울이 없어요? 예, 의무소방 자체가 소방 직원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소방 인턴식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격이라고 서울에는 직원분들이 많으니까 광역시는 다 없고 도외 지역 같은 데 많습니다. 외딴 섬에 있기도 하고 센터 같은데 근무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요? 소방서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건가요? 그죠. 저희는 공익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에 이렇게 사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건데 근무는 다양하죠. 소방 직원분들이 일하는 것들을 다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재나 구조나 구급이나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가고 뭐 상황실, 화재 조사 이런 업무도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장비 셔틀 같은 느낌? 이거 가져와라 이러면 가져오고 구급차에서는 좀 할 일이 많긴 한데 그 외에는 좀 잡다한 업무를 많이 합니다. 안에 사는 장소가 군대 내무반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군대 내무반인데 되게 열악한 곳도 있고 되게 좋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노트북이나 그 핸드폰 이런 거 많이 쓰나? 이거 약간 민감한 문제긴 한데 진짜?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다. 들었다. 아닐 수도 있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좀 되게 편하다. 내무 반에서 네.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 아 네. 군대도 이제 간부처럼 의방 친구들을 관리해주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소방서에? 계시죠. 계셔요. 계신데 그분도 퇴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러면 계급이 이제 2병 1병 이렇게 되는데 군대는 네.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계급이? 여기는 뒤에 방을 붙이시면 됩니다. 방이요. 2방, 1방, 일방, 3방, 수방. 군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점호하고 이제 그 일과가 좀 정해져 있는 그죠. 편이거든요. 소방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완전 다르죠. 네. 일단 소방서 자체가 군대처럼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소방서의 시스템에 맞춥니다. 그래서 아침 구보 이런 거는 하는 데가 간혹 있다고는 들었는데 군기가 웬만큼 세지 않는 이상 거의 안 하고요. 자기가 구조대에 속했으면 구조대의 시스템 맞게 돌아가고 구급대에 속했으면 구급대의 시스템 맞게 이렇게 따라서 돌아가는 거고 출동직은 3교대를 섭니다. 주간하고 야간이 있고 만약 야간 근무를 서게 된다면은 오후 5시에 출근을 하고 다음날 오전 9시에 끝나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무소방분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자고 있고 어떤 분은 깨서 뭐 밥 먹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간섭은 별로 안 합니다. 그러겠다. 예. 야간을 쓰고 주간을 쓰고 그게 섞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죠. 팀에 따라서 일별로? 일별로 아. 다 다릅니다.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 리듬이 좀 깨지는 점은 좀 힘든 점이 있고 어. 그리고 자다가도 출동 벨소리가 들리면은 벨소리가 또 세 가지로 다양하거든요. 네. 화재, 구조, 구급이 있다 보니까 네. 화재는 백고동 소리, 구급은 뻑고기 소리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벨소리에 맞게 자다가 뻑고기 소리 나면은 아 내가 구급팀이에요? 그러면은 가서 일어나고 빨리 구급차를 타야죠. 구조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벌써 좀 오래돼갖고 아무튼 다른 종류의 소리가 다른 종류의 세 개가 소리가. 나온다. 계급 사이다 보니까 질서가 없으면 일사불란하게 일이 안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맞아. 약간은 그런 게 존재하고 많이 유해진 곳도 있고 빡센 곳도 있고 소방서마다 또 차이가 있다고 차이가. 들었습니다. 단아까 쓰나요? 단아까 쓰죠. 단아까 네, 단아까 쓰죠. 아. 생활이 편한 만큼 맞아. 그만큼 또 출동 나가면은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그치. 노출되다 보니까 긴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맞아. 그리고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저희가 일방인지 일반 소방 직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소방 직원처럼 행세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무실 안에서는 웬만하면 좀 편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인이 봤을 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의무소방이냐 아니면 직원이냐? 여기 그 마크를 원래 다는데 어. 마크 자체가 좀 다릅니다. 아 마크 좀 의무소방은 일반 병사들처럼 짝대기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마크고 그 직원들은 또 이렇게 다른 마크를 사용하고 월급은 똑같이 받나요? 월급 똑같죠. 똑같아요? 예. 외출, 외박, 정기 휴가 뭐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되나요? 2달에 한 번 3박 4일이 있고 9박 10일짜리 2개 장기 휴가 있고 장기. 10박 10일짜리 마지막 마지막. 장기 휴가 있고 그 정도? 의경분들 보면 이제 주말에는 외출 가능하던데. 일경분들은 공식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네. 네, 저희는 비공식적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종교 외출 이런 거를 사용해갖고 나가고 종교가 없더라도 그때 되면 종교가 생기죠. 그러면 장점 및 단점. 제일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장점 일단 사회하고 되게 가깝다는 점이죠. 소방서들이 시내에 있으니까 나가면 바로 마트 같은 것도 있고 아 그러네. 예, 시민들이 다 지나가고 이러니까 군대에서는 좀 외롭고 동떨어져 있고 그런 게 크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느낌 별로 없고 무엇보다 자기 시간이 많은 점. 근무를 할 때 행정직이든 상황실이든 아니면 출동직이든 상관없이 자기 시간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출동직 같은 경우는 출동을 갔다 오고 나면은 따로 해야 되는 잡무는 크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책을 보든지 운동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자기 개발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분들이 단명하는 경우가 많은 게 화재 같은 데 가면은 연기도 많이 흡입을 하고 구조나 구급 같은 거 나가면은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기도 하거든요. 뼈대만 있는 그런 건물 공사에서 어떤 분이 위에서 추락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뼈대에 부딪혀서 등이 아예 나가셨는데 아예 움직이지 못하신 거죠. 근데 저희는 들것을 갖고 아무 안전장치 없어요. 그냥 뼈대 이동하면서 그분 실어갖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구조를 해야 되고 구급 같은 거 하면은 좀 끔찍한 장면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거를 직접 체감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끔찍한 일도 많고 살인사건이나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외곽으로 갈수록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약간 위험한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공장지대 같은 데 가면은 외국인 노동자분들 많고 근데 그분들끼리는 서로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좀 위험한 상황에
걱정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바지 속에 칼 같은 거 하나씩 갖고 있어요. 진짜? 예, 그분들은 와.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말로 안 하고 그냥 칼로 대화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경찰이랑 같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근데 경찰보다 먼저 도착하면은 저희는 할 게 없죠. 이미 벌어진 상황인데 그런 끔찍한 장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보실 수 있는 분이 와야지 적응을 할 수 있지. 만약에 그런 거를 전혀 못 본다, 못 보겠다. 사람의 시체를 못 보겠다 이렇게 되면은 힘드실 수 있어요. 본인 소속은 이제 구급대였어요? 전 다양한 거 많이 했어요. 예, 로테이션 돌립니다. 한 곳에만 오래 있으면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구조, 구급, 상황실 뭐 이 정도로 해갖고 한 4개 정도 이렇게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테이션으로? 예, 구급대가 출동이 많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출동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구급대가 제일 빡센 것 같습니다. 화재 같은 경우에는 봄이나 겨울 같은 바짝바짝 말할 때 화재가 좀 많은 것 같고 장마 때는 뭐 하루 종일 TV 보고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직원분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또 되게 많이 친해져요. 직원분들도 이렇게 여가 시간에는 아니면 출동이 없을 때는 뭐 운동 같은 것도 하고 탁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뭐 풋살도 하고 뭐 운동은 정말 실컷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